부산 구군청장입니다. 군수와 구청장의 네네.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습니다. 원래 우리 차재권 교수님은 낙동강 벨트 쪽을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대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저는 원래 16대 0에서 뭐 13대 3 뭐 정도까지 봤죠. 그게 이제 네, 최고 한계였는데 그렇죠. 아예 저 거기서 밑에 근데 강서 같은 데도 그렇고 몇 군데는 이제 선전한 부분은 있죠. 40%대 지지율을 넘은 정도. 뭐 근데 그 이상 넘어서 과반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여도 방송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16대 0이라고 말하면 그건 좀 그렇죠. 선거도 하기 전에 심각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말을 시작할 때 아마 둘이 비슷했는데 한 6개 정도는 뭐 가져오지 이랬다가 않겠나? 시간 좀 가면서 4개 정도는 이랬다가 그다음 끝으로 한 2개 정도는 했는데 그럼 진짜 그렇게 믿었었냐? 그건 아니고요. 아마 이게 16대 빵이 될 가능성이 있다를 알죠. 알지만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한 정당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 정도는 좀 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뭐 완전히. 시청자 여러분 일단 두 분이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하시고 있어요.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걸 맞췄으면 뭐하게요. 야,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딱 몰려가게 된다면은 이제 구청장이 16분이 다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 탁 합심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동력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합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기초단체장은 그냥 기초단체의 자기 자치구에서 열심히 관리하면 하니까. 되는 네네. 겁니다. 저는 정작 중요한 거는 시의회죠. 광역시의회가 47석 중에서 2석의 민주당 비례를 빼고 45석이 완전히 빨간물로 물들어졌다. 이건 심각한 그게 지방정치의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의회의 정원이 47. 우리 47입니다. 네, 47인데 그 중에 5개를 빼고가 이제 투표를 뽑지 그렇죠. 않습니까? 5명은 비례대표로 네, 42. 우리 정당 투표했던 그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3분, 그 다음에 민주당 비례대표가 2분은 투표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정당 투표는 했지만. 그리고 진짜 이 시의원을 뽑을까 해서 한 거는 42개인데 오로지 전부 다 국민의힘이 됐죠. 그러면 투표로 뽑은 물론 정당 투표 말고 그러니까 개인 투표로 뽑은 사람은 전부 빨간색이 된 거네요. 네, 42명.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그런 추적을 많이 하는데 시의원급 이상 그 정치 엘리트, 부산의 정치 엘리트가 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카운트하기로는 부산에서 거의 99.2% 정도가 모두 빨간당 출신이었습니다. 즉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 정도 범위 내에서만 민주당 그 야당에게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에게 허용됐었는데 그다음에 2018년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되면서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80 몇 %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아마 또 90%, 9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표로 뽑힌 거를 그러니까 딱 1인 투표로 뽑힌 걸 말하면 100%죠. 그죠?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집단적인 지혜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면 최소한 47명의 시의원 중에서 5명 정도는 살려주는 정말 집단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5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정치적 교섭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한테 아예 정치적 교섭권을 안 주게 의회로 구성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의회 안에서는 교섭단체조차도 만들 수 없는 거죠. 구성이 안 되죠. 네. 2명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에 의해서 시정과 의정이 모두 다 그냥 마음대로 굴러갈 수 있게 부산 시민들을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이 허용을 지난 2018년 선거 위에의 6번의 선거에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저는 그 일사불란함이 저는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면 박수치고 기다릴 건데 저희들 지금 우리 부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시세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 발전과의 괴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고민을 좀 부산 시민들은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보시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몰랐어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전혀 모르시죠. 왜 그러냐면 그냥 뭐 무슨 얘기야. 내가 뭐 지금 47명 다 뽑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지역에 뽑는 건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부산 전체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견제와 경쟁이 조금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민주당 이 욕들을 좀 많이 했죠. 그렇지만 민주당 기초단체장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난 4년을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전혀 평가 못 받았어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학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칠 때 일하는 구청장을 뽑아라 일 못하죠. 어떤 구청장을 뽑아야 되느냐. 정당을 잘 선택하는 구청장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안 그래도 그 선거 방송을 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 정치인들은 사실은 맹주가 있으면 그 맹주 밑으로 줄을 서지 않으면 이번 선거 결과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기 개발을 할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된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천을 주시는 분만 비만 맞추면 다 끝나는 선거 분도가 있으니까. 또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정치를 모르니까. 사실은 이 당들이 정치학교를 좀 열어서 이미 뽑힌 분들에 대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막 장악을 해가지고 내 부하로 만들고 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인을 길러내는 그런 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정의는 그거거든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학교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모를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무투표 당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부산에 14곳에서 28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투표로 당선이 되고 나면 정책이나 뭐 어떤 공약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됐는데 왜 끝났는데. 안 그분은 그럼 무슨 노력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당선증만 오죠. 이제 그 배지 달 연습만 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시의원급에서도 100명이 넘는다. 뭐 이거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2인 선거, 2인이 뽑힐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딱 나오면 다른 정당이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무투표 되는 거죠. 그렇죠. 무투표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당연히 주민들은 이 두 당 아니면 안 뽑아주니까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나가봤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죠, 그러면? 뭐,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있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법 고쳐서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전용 정당들을 지역에서 마음대로 이합집산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사태는 없어지죠. 지방정당. 그게 지역 굉장히 정당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전국에는 없는데 부산에만 있는 정당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 정당은 뭐 중앙이나 그건 상관없고 우리 모르겠다. 부산만 잘 살게 그렇죠. 만들겠다. 예. 이런 정당이 적어도 구시의원에는 있어야죠. 최소한. 네. 그거 안 됩니까? 안 안 됩니다. 되죠. 법적으로 왜냐하면 안 지금은 정당법상으로는 반드시 정당의 중앙사무소는 서울에 둬야 있어야 된다고 되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전국에. 1000명 이상의 5군데 당원을 네, 이상이. 확보해야 되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지역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지역 정당이 있는 나라는 있습니까? 많죠. 유럽 같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지역 정당, 어마어마하죠. 바르셀로나의 지역 정당이 중앙 권력을 차지해서 나중에. 국회에도 다 진출했죠. 네, 네.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왜 정당법 안 고쳐주냐고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벌떼처럼 청원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부산만 위하는 정당이 세워도 되는데 그냥 안 세우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거죠. 금지되어 네, 네.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만이 정말 지역에 친밀하고 생활에 친밀한 정치를 이뤄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시민들이 아시고 한 게 아니고 네, 제도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제도가 지금 뭐 왜냐하면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니까 한 명만 더 많이 얻어도 되니까는 당연히 여기에 인기 있는 정당이 다 몰표로 그러니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정당을 적어도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봤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당선자에게 그리고 낙선자에게 한마디씩 남기는, 이건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한마디씩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준비를 해왔죠. 또 해왔구나. 나 잊어버렸어. 예, 저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쇼는 계속돼야 된다.
우와.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어디서 많이 말씀이고. 들은 얘기인데 쇼는 네. 계속돼야 된다. 더 쇼마스트 멋진데. 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영어 문구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승리한 국민의힘에는 반면교사, 과거를 잊지 마라. 두 가지로 딱. 양당에 똑같이 한마디씩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경근 교수님. 저는 또- 항상 약간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도 여름과 가을이 항상 따로 있는 선거가 아니라 여름과 가을이 같이 있는 선거를 합시다. 왜냐하면 파란색, 빨간색이니까. 아, 네. 그걸 그게 여름과 좀 얘기를 겨울로. 하고 싶습니다. 여름은 파랗고, 파란색. 그리고 겨울은- 가을 되면 이게 단풍이 들어가고 빨간색. 빨갛고. 예. 요게 같이 있어야 이쁘지. 그렇죠. 네. 의회에 여름과 가을이 네, 같이 좀 있는. 같이 존재하는 여름과 가을이 같이 있는 의회, 명랑의회를 만듭시다. 우주 질서는 깹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3시간 동안 이걸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안 해도 되겠죠.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별로 그닥 크게 히트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보십시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낙선이 됐든 당선이 됐든 정치인이요, 이제 엔터테이너가 되자. 자, 마칩시다. 왜? 맞죠, 이게? 왜 관심을 안 주니까 투표가 50%밖에 안 됐잖아요.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네. 엔터테이너가 되자. 아이고, 이거 억지로 소장님이다 네, 보니까. 박수를 드립니다. 일단 소장님이시니까. 이렇게 무시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다면 주변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 지저분한 것은 여러분들이 치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축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연구소에서 준비한 지방선거 토파보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